안녕하세요. 화학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더 아토믹 월드. 자, 우리는 이제부터 17시간에 걸쳐서 화학을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은 당연하겠지만 화학 공부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 어떤 거 화학 뭘 해야 되는 거지? 외우기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선생님은 화학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총 7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텐데요. 이 화학의 세계, 원자, 분자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히나 첫날이니까 화학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는 추우면 얼고 더우면 증기가 되어버리는 세 가지 상태가 모두 이 실생활에서 관측되는 물이 탈레스는 물이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네 가지 물질들이 뭐 축축하다, 건조하다 같은 그 성질들이 변하면서 혹은 성질들을 가지고 서로 반응하면서 이 모든 물질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쵸? 갑자기 얘기하고 나니까 그쵸? 물은 탈레스가 맞을 거죠. 네, 탈레스는 물 그리고 누구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막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아리스토텔레스. 그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사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 어떤 물질들을 서로 결합하면은 새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금속으로 황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쉽게 구하는 약재료들로 불로장생의 명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화학은 이런 꿈들이 만들어진 꿈들로 된 학문입니다. 옆에 한자 써놨는데 될 화자의 배울 학자예요. 되는 것에 대한 학문입니다. 모든 물질들의 구조와 변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되고 있어요. 이런 꿈꾸는 자들 그리고 그 대상인 물질들이 살아가는 세상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모든 물체들은 그 재료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물질은 어떻게 무엇을 해져 있을까요? 더 이상 다른 물질을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이 이룬 기본 성분 아까 뭐 물이 근원이에요. 4개의 원소가 있어요.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 원소는 무엇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먼저 작은 입자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 아까 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단하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고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액체,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으며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기체 부피에 대해서 기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실험해 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돼요. 먼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인데 압력, 바깥에서 누르는 힘을 높이면은 부피가 줄어듭니다.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이 발견했거든요. 일정한 압력이고 일정한 양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T, 섭씨 T라고 써있는데 섭씨 T는 물이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100등분한 섭씨 온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냥 여기 스몰 t로 나오네요. 이거 소문자 T. T는 간격을 같은 간격으로 했을 때 입자 운동의 멈춤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한 절대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그리고 같은 부피라면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양이 들어있다.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 모두 물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구성됐기 때문이에요. 그 입자가 용기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 현상들은 그래서 내부 압력과 바깥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요. 만약에 바깥에서 압력이 커집니다. 커지면 안에
이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압력보다 바깥 압력이 더 커지니까 힘이 더 세니까 얘네가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면 이 안에 있는 좁다 보니까 입자들이 더 많이 충돌하게 되겠죠. 압력이 같아집니다. 바깥 압력과. 온도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온도가 증가한다는 건 내부 에너지, 이 입자들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더 활발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활발해지니까 더 많이 충돌하겠죠. 부피가 안에 작용하는 충돌이 많아지니까 바깥보다 안에 압력이 더 커져서 역시 바깥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합니다. 입자 수가 증가하면 역시 많이 충돌하겠죠. 부피가 증가할 겁니다. 압력이 뭔데요, 선생님?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을 우리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입자도 되어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입자들 쪼개면 결국에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될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물질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현상, 화학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을 거야. 화학이 아직 연금소년 시절에는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용어도 다르고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많습니다. 나무는 불에 타고 나면 가벼워집니다만 금속은 불에 타고 나면 무거워집니다. 똑같이 불에 타는 현상, 연소라고 하는 현상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라부아지에는 이제 근대 화학을 넘어오게 되는데요. 라부아지에는 엄밀한 상황에서 이 연금술사들이 서로 다르게 말하는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좀 더 엄밀하게 진행합니다. 나무가 날아가는 물질 없을까요? 네,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산탄소가 날아가게 됩니다. 금속이 탈 때 결합하는 물질이 없을까요? 산소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 결과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라는 걸 놓고 나니까 우리 나무가 불에 탈 때 남는 재가 가벼워지면 이산탄 날아가기 때문이야. 금속을 만든 솜이 무거워지는 까닭은 산소가 달라붙기 때문이야. 날아가는 게 없이. 나무도 산소가 달라붙어. 그래서 타게 되는 거야. 공통된 현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공통된 원리로 설명하게 돼요.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 화합물을 연구할 때는 이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 혹은 반응할 때 질량비 등을 알게 되었어요. 산소가 달라붙는데요. 근데 그만큼 증가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산탄소가 날아가요. 그만큼 우리가 이산탄소 질량을 재지 못하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측정되겠네요. 그 결과 프로스트는 이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금속을 계속 태우든 이 금속을 태웠다가 같은 종류지만 다른 상황에 태우든 이 화합물을 이루는 에서 태운다고 했을 때 그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과 이 금속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돌톤이란 과학자는 데모크리토스가 옛날에 주장했던 내용을 가져와서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했던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데모크리토스가 옛날에 주장했던 원자설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원자, 물질을 구이는 기본 입자를 얘기해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다. 한 원소의 원자는 크기나 성질이 모두 같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화합 반응은 원자들의 재배열이다.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일어나느냐? 왜 성립하느냐? 화합 반응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집니다. 원자의 배열 다 써줄게요, 그냥. 원자의 배열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종류와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일정 성분 법칙. 물질을 구성할 때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각각 일정한 질량, 같은 원소면 크기나 성질, 질량 등이 모두 같으니까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말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계속 일어나지 않아. 어느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하여 없어지면은 남은 물질이 있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림에서처럼 염화나트륨 질산은이 반응해서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 원소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네요. 수소,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만들어질 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 질량비가 항상 성립하는구나. 원자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물질이 이런 입자의 개수를 일일이 셀 수는 없을 거예요. 아보가드로는 기체는 같은 온도, 압력, 부피일 때는 종류 상관없이 같은 양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양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수, 굉장히 많은 개수죠. 이 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1 세제곱미터,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일 때는 이 기체 잠깐만요. 갑자기 부피가 1mm 제곱미터가 세제곱미터가 아니던 것 같은데 아보가드로 법칙 헷갈릴 때는 찾아봐야죠. 22.4리터. 뭐 우리 친구들이 그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22.4리터라고 하는 부피에서 그러니까 1 온도 0도, 섭씨 온도 0도, 압력 1기압에서는 22.4리터에 모두 6.0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의 입자 개수가 들어가 있다. 원자든 아직 분자는 얘기 안 했지만 원자든 뭐 이온이든 이런 것들.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입자의 개수는 우리가 1몰 혹은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1몰이라고 하는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게이리석이 기체 반응 법칙을 발견하면서 좀 꼬이게 됩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 뭔데? 일단 적을게요. 기체 반응 법칙 일정한 꼭 동시에 하다 보면 꼭 꼬여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부피 사이에 정수비가 성립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개수비가 일정하다는 거죠. 문제는 수소와 산소와 반응하여 수증기되는 간단한 반응에서부터 이상해집니다. 2대 1대 2 부피 비가 이루거든요. 그럼 반응한 입자 개수도 2대 1대 2. 모든 물질이 원소로 되어 있다면, 원자로 되어 있다면 화학 반응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겁니다. 수소 원자 2개, 산소 입자 2개, 산소 입자 하나. 그럼 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 입자 2개 만들어야 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종류와 수가 같아요. 네, 그렇죠. 종류와 개수 같아요. 수소 2개, 수소 2개, 물 하나, 물 하나. 이상하죠. 왜? 모든 물질이 원자로만 되어 있다면 물이 되면서 산소 원자가 쪼개졌습니다. 산소 원자는 쪼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산소가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여기서 물질의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이론을 좀 더 추가합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긴 해. 근데 원자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성질을 나타내는 작은 입자 분자가 있어. 물질이 쪼갤 때 원자가 되기 전에 분자가 독립된 입자를 존재하면서 성질을 나타내.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자야. 결합한 원자의 종류에 따라 종류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수가 달라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학에서 필요한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원자는 뭘까요? 어떤 원자가 분자가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물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에 대한 꿈을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학 첫날이었는데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역사적인 얘기하면서도 중요한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이제 원자가 뭔지 분자가 뭔지 사람들이 관찰하고 관심 갖고 밝히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원자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자가 어떤 분자가 되는지, 어떤 원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양이 왕왕 많고 어렵습니다. 이제 화학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인데도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들 갖고 요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구하기 시작했구나, 꿈을 갖기 시작했구나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빠르게 시간 순서, 역사적인 순서로 훅고 지나갔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화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